오늘 또 아주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시는 우리 분 모셨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김장렬 센터장께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말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지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좀 했고, 왜냐하면 미국의 일반인들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태도가 뭐 사실은 좀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이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 그러니까 알라바마 대학에서 뭐 파티를 하고 누가 코로나를 먼저 걸리면 그 사람한테 상금을 주고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미국 경제가 이 코로나19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제가 김장렬 센터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주식장을 볼 때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악재가 나온 거죠. 아주 큰 강력한 게 코로나라는 게 없었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끝없이 돈을 퍼붓겠다. 네. 미국에서. 강력한 악재, 강력한 호재가 나오니까 급락했다가 3월 말에 또 급등을 단기적으로 이루어서 그 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양 코로나라든지 돈을 투여하는 게 모든 게 다 장기전이거든요. 숨 고르게 들어갈 타이밍이 딱 온 것이 6월달, 7월달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좀 안심했던 것이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 미국 중심에서 내려가다가 네.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걱정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의료 캐파를 보셔야 돼요. 미국의 의료 캐파가 2, 3개월 전보다 나아졌을 텐데 2, 3개월 전에 제가 추정한 거에 의하면은 한 6, 7만 명 정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5만 7천 명이니까 뭐 조금 더 문제가 조금 신경을 쓰이는 게 왔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표고요. 그다음 2개월 전하고 다른 거는 젊은이들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죽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외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낮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 캐파를 완전히 압도하는 정도로 확대되면서 여전히 미국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인식을 제대로 안 하면 마스크를 개선하면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트럼프가 마스크를 찬성한다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쫄은 거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인디케이션이 좋은 거예요. 좀 늦은 건 아닙니까? 늦었지만은 더 늦는 건 낫죠. 네. 그래서 의료 캐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대강 붙고 급락 급등 숨고르기인데 의료 캐파 염려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초기라 하면은 아마 자금적인 면에서 계속 집행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마 다시 큰 위기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큰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의료 캐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파우치 그 알레르기 국장, 협회 국장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10만 명까지 될 것이다. 일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10만 명 아니더라도 아까 뭐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사실은 조금 거기가 허들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8만 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네. 지역 미국이 50개 주니까 어느 지역은 의료 캐파가 남을 거고 어느 지역은 택도 없을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의료 캐파를 보완하고 미국이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시 한번 락다운은 아니더라도 갖춰가면은 아마 파우치가 얘기한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다시 플랫아웃돼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사이에 또 코로나 3상으로 들어가고 치료제나 백신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뉴욕도 7월 6일 날 사실은 그 식당을 다 오픈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뉴스로는 뭐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애플 매장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애플 매장이 몇 개가 닫혔냐, 몇 개가 열렸냐. 근데 사실은 맥도날드 같은 거 봐도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네, 네, 저도 좋아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맥도날드를 봐도 14,000개에서 한 2,200개 정도뿐이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장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사실은 좀 걱정은 되긴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센터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저께 실업률이 11%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컨센서스가 12%였어요. 그런데 그게 6월 2주차 때 사실 확진자 수가 2만 명, 3만 명일 때 그때 이제 좀 계산한 그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 7월 달에 다시 이 실업률이 나오면 그게 한 13%, 14%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가봐야겠지만.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조금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좀 말씀하신 걸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급락했다 급등해가지고 네네. 숨고르게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네네.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발굴하는 거지만은 네네. 어느 종목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네네. 살 것이냐는 데 있어서 전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무조건 뭘 사더라도 네. 개인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기는 어려운 상태이죠. 그래서 주식의 특성에 맞게끔 네. 좀 전략이 좀 세분화되고 세밀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사실은 제가 거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정일 센터장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십전대보탕이에요. 네네. 예, 이게 뭡니까? 십전대보탕? 그 이제 네.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네. 우리 보약 비슷하게 네네네. 그 전통 찻집에서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네. 십전대보탕이라 있습니다. 말 네. 그대로 네. 십 모든 것이 네네. 그 전 온전하게 네네. 크게 대 네. 몸을 보신해 주는 거죠. 네네. 그걸 먹으면은 네. 꾸준하게 드시면은 네. 몸을 보존할 수 있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그러면은 지금 예전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십전대보탕 관련된 그러니까 먹으면 좋은 거 또 온전하고 그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제가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네페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3년 반, 거의 4년 정도에 네네. 4년 전에 이제 발굴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네네. 많이 커버를 안 했으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하고 파크 시스템. 네페스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년 동안에 한 3배 넘게, 네네. 3~4배 올랐어요. 네네. 근데 초반에 제가 커버할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십전대보탕의 가장 큰 특징이 네네.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달하다 해서 먹는 식혜하고는 구별되는 건데 네네. 이 네페스하고 파크 시스템즈 4년 전 할 때는 달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2~3년간 꾸준히 드시면은 네. 결국은 3~4배 이상의 시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종목이 기억이 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접근한다면은 오늘 제가 이제 IT 중심 말씀드리지만 네네. 다른 IT 외적에서 그런 종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간단하게만 왜냐면 네페스하고 파크 시스템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페스는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가요? 네, 계속 들고 가도 되고요. 네. 지금 현재 한 5만 원 되는데 네. 제가 6만 원 목표 주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는 여름 가을 되면 제 목표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그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네페스 같은 네네.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 네페스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관련되는 네. 후공정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안 좋잖아요. 네네.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마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3분기도 얼마나 회복될지 아직은 장담 못합니다. 네네. 따라서 요거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겠습니다만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가을 겨울에 다시 한번 시리어스하게 검토하실 것 같은데 네. 단기 모멘텀은 조금 약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페스는 단기 모멘텀은 좀 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상당히 올- 좋은 종목이다. 네, 올 가을이나 겨울 네. 넘어가기 전에 아마 기회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키 시스템은 사실은 현미경 만드는 회사잖아요. 원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네. 만드는 회사인데 이 원자 현미경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그쪽에서 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일반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전자 현미경이나 네. 굳이 이 원자 현미경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기존의 공정에서 도저히 발견 못하는 네. 그런 것을 스파팅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네네. 한 1년 반 전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 업체도 사용했고 네네. 지금은 하이닉스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의 확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장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미세 공정화의 수혜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 틀립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아, 좀 달라요? 10나노, 20나노 간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관련은 있지만은 네. 거기에 비례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는 공정 말고도 새롭게 공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들이 하나둘 시험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본격 쓰는 것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니까 미세 공정이 되면 좋긴 하지만은 네. 미세 공정 된다고 바로바로 비례적으로 2배, 3배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회사의 고객사가 IBM,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거의 많습니다. 예, 거의 거의 대부분 뭐, 하고 뭐 있죠.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종목을 사실은 몇 개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이제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 종목만 좀 소개를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소개하실 종목은 딱 한 종목만 고르더라면 어떤 거겠습니까? 네,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후보가 네. 이오테크닉스를 가져왔고요. 네네. 예, 이것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마킹, 네. 드릴링 하는 업체, 그 장비 업체입니다. 아,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시장에 좀 뭐 여러 가지 인기가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그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뭐 아시잖아요. 그 어닐링이라는 게 뭡니까? 담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금질이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네. 같은 거 보면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이 상당히 하시하다. 네네. 뭐 불순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상처가 납니다. 네네. 웨이퍼에. 네. 그 상처가 난 거를 이제는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데 네네. 이게 고온에서 금속을 고온에서 올렸다가 네. 내추는 담금질이 하잖아요. 네네. 웨이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의 담금질 역할을 하는 장비가 어닐링 장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어떤 정도의 기술력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과거의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로 담금질을 하는 것 그게 존재했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여타의 다른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일단 현재 경쟁사는 없습니다. 경쟁사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하고 같이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한테서 독점적인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계약 내지는 지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영원히 그러진 않겠죠. 5년, 네. 10년.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이 어닐링 장비의 리ኳ이먼트 수요는 우리 이오테크닉스만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이 어닐링 반도체 장비의 필요성을 삼성전자 공감을 해서 네네. 이제 개발을 시작한 것이 한 6, 7년 된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물론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야 이제 작년 말부터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기백 원, 네. 기백 올해는 한 400억 되는데 매출이 한 10%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아하.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미세 공정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5나노, 5나노, 3나노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뭐 엄청나게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EUV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를 미세 공정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미세 공정화와 관련된 것입니까? 네, 관련이 됩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이 삼성전자의 1G 나노 디램, 네네. 미세 공정이 이제 그러니까 10나노대를 들어갈 때 1X, 1Y, 1Z, 1G라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어드밴스된 것이 지금 1G 나노대. 가장 발전된. 그렇죠.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초기 생산인데 네. 여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또 네. 지켜봐야 됩니다. 또 1G 말고 또 다른 디램이 있을 수도 있고 낸드에 사용될 수도 있고 지금 신규 공정이지만 혹시라도 구공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지 그 확대 가능성은 오픈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저로 담금질하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공부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냐면 레이저로 열 처리하는 뭐 이렇게 좀 공부를 열 하고 처리가 있어요. 담금질 같은 그렇죠, 말이라고 같은 쉽게 말이죠. 편안하게. 근데 레이저로 열 처리하는 이 기계 세상에 없었던 기계를 이오테크닉스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뭐 우리 뭐 센터장께서도 잘 알고 우리가 배운 대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올해 한 4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제 네. 리포트에 적어놨습니다만 네. 올해 전체 매출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우리 그 이오테크닉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그것이 아까 매출의 10% 차지하는 이 네. 어닝 장비의 스타팅을 네.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는 네. 녹아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얼마나 합니까? 뭐 10만 원 한다고 치고요. 예,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내년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내년 중반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매출이나 이익을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멀티플, 퍼 멀티플을 준다면 우리가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봐야지 이게 합당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저의 현재 목표 주가는 12만 원인데 네. 이것은 올해 이익하고 내년 이익을 좀 가중 평균했다고 보시면 가중 되고요. 평균하셨고요. 그럼 당연히 내년도 어닝, 내년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 주가는 높아지겠죠. 음흠. 그 내년도는 올해보다 어닝의 비중이 10% 올해 내년에 한 20몇 프로 되는 거니까는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은 올해는 한 예를 들어서 올해 어닝 기준으로 따지면은 올해는 한 23배 정도 한 8만 6천 원. 그러니까 네. 지금 목표 주가보다 현재 낮은 숫자죠. 네. 그런데 결국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7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3배에서 한 30 몇 배, 30 몇 배 이상 갈 수 있는 거는 어닝의 비중이 25% 30% 된다는 내년 거를 바라본다면은 목표 주가는 아마 17만 원, 10만 원 후반,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원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목표 주가 작성했을 때 9만 원 전후였으니까요. 네. 거의 2배 정도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도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 장비가 삼성에서 얼마나 많이 수주를 주서 그게 이제 향후에 D램이나 낸드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에 딸렸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닝이 워낙 중요하고 많이 네. 아니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게 한 60-70% 있으면은 한 가지 숨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아. 그 흔히 문샷이라 해가지고 네네네. 아까 제가 그 10전 대보탕 주식의 가장 큰 것이 네. 기술력이고 네네.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들이 안 한 걸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어닐링 말고 또 다른 어닐링 비슷한 거, 네. 어닐링만큼의 또 다른 어떤 포텐셜이 있는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시즌은 연말에 아마 발표될 것 뭔가 같고요. 하나 더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오테크닉스 종목 투자하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말씀해주신 모든 종목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장렬 센터장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